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잠암 등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도록 해선 안 되는 경우 세 가지를 쓰래요. 잠암이 뭐냐면요, 굴착 공법에서 이제 케이슨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대충 알아도 상관이 없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땅을 파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팅을 합니다. 뭐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그런 다음에 박아요. 조금 판 다음에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포크레인 넣은 다음에 계속 까내리는 거예요. 까내리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 콘크리트 구조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파내리면서 저절로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부분은 또 크레인으로 올려서 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쌓고 그런 겁니다. 즉 이제 밀폐 공간인 거죠. 우물같이.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이제 송기를 위한 설비의 고장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의 고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암 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니까 요거 하나 일단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일단 하나 뽑겠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으니까 요 줄에서 하나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네 가지다. 그러면은 해당 작업 장소와의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잠암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하루 6시간, 일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인력 굴착 시 일일 준비로서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뭐 사람으로 땅 파나 봐요. 군대에서는 이런 거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준수해야죠. 네, 법이니까 준수해야죠. 인력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되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두 번째, 사용하는 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세 번째, 위험 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네 번째, 근로자에게 당일 작업량을 설명하고 작업 단계별 순서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가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게 이제 관련된 법령 어구죠. 그리고 이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거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옥상에 하나 봤었긴 한 것 같은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무튼 이제 보자면은 사업주는 가스 집합 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용해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배관 및 부속 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할 구조 세 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관련된 법입니다. 비상구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길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되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비 0.75m 이상으로 할 것. 두 번째,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것. 세 번째,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이 되는 것이죠.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관련된 법령이죠. 네. 근데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라고 했으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 문항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요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받침목 사용, 깔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중에서 이쁜 거 골라 쓰시면 되는 것이죠.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워라. 동바리는 이제 서포트라고 하죠. 이거 이제 서포트, 지지하다 이런 뜻이죠. 거푸집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이거로 서포트로 이제 붕괴 안 되게 막아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해설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중요사항에 넣어
부터 이렇게 대체를 할게요. 그래서 정답만 알려드리자면은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소프트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 소프트를 이제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파이프 소프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을 것. 그리고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이 되고요. 또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간틀 경우에는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 가세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그리고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에는 이제 조립강주의 높이가 4m 초과할 때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 변이를 방지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발파 작업, 그러니까 폭파 작업이죠. 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이래요. 빈칸을 채워라. 옆에 보시면 이제 중요사항의 해설이 있죠. 법령이.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내관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발판 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 전기내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 되고요. 또 마지막, 전기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학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 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할 것이 되는 것이죠. 발파공 충진 재료 2가지를 써라. 이게 법령 5구에 있습니다. 발파공 충진 재료는 이제 점토, 모래 등 발화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점토, 모래 이렇게 2가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 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타워 크레인이죠. 그리고 이게 와이어 로프입니다. 이제 철로 되어 있는, 쇠로 되어 있는 로프인 것이죠. 그래서 관련 법들이 요겁니다. 그래서 보자면은 첫 번째, 제조사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두 번째, 와이어 로프가 가공전선, 그러니까 전기 통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세 번째, 와이어 로프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 사용할 것이 되는 것이죠. 해체 작업에 따른 공해 방지 중 해체공사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4가지를 써라. 이게 관련된 법이죠. 이렇게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라면 안 쓰죠. 네, 그래서 이제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으로는 첫 번째, 방진 목적 가시설 설치할 것. 두 번째, 공기 압축기는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것. 세 번째, 전도공법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해 중량 최소화할 것. 네 번째, 현장 내에선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 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이 되는 것이죠. 장 외는 이제 현장 밖이라는 뜻이죠. 강렬한 소음 작업이나 충격 소음 작업 장소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래요. 네, 이게 이제 법에 있습니다. 무려. 그래서 충격 소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조치사항. 그래서 이제 이쁜 거 골랐으면은 이제 격리, 흡음, 기계 대체, 시설 밀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근로자가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또는 충격 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래요. 이게 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쓰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호구 착용 방법, 두 번째 작업 장소 소음 수준, 세 번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강간비계에 사용되는 철물 종류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지침서였나요? 기술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임철물, 연결철물, 이음철물, 받침철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쁜 거 골랐으면 이제 조임철물, 연결철물, 이음철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클램프입니다. 클램프. 여기에다 이제 비계, 기둥 넣어가지고 비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무튼 정답은 이 3개예요.
안전관리 순서를 적극적인 순서부터 쓰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적극적으로라면은 먼저 위험한 거 먼저 제거를 하겠죠. 없애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것도 힘들면은 일단 멀리 두거나 하는 격리를 하겠죠. 근데 이것도 위험하다 하면은 뭘 씌우거나 덧대거나 밀폐를 시키겠죠. 방호. 그것도 안 되면은 에이 그냥 내 몸만 지키자 이러면서 보호구 착용을 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순서가 요게 제일 큰 거니까 요거부터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흑마기 공법을 흑마기 지지 방식과 구조 방식으로 구분할 때 종류를 각각 세 가지씩 쓰래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흑마기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 뒤에 흙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구조 방식은 뭐냐? 이 흑마기 벽의 재질하고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이고, 지지 방식은 흑마기 벽을 어떻게 지지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 방식을 먼저 보자면은 자립식 공법 있죠? 이건 뭐냐면은 흑마기 벽아 너는 이거 혼자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둘게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 버팀대 공법은 뭐냐? 이제 스트러트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흑마기 벽아 너가 조금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지를 해줄게. 뭐냐면은 경사식은 이렇게 철판 같은 거, H핀 같은 거를 또 박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지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수평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또 스트러트를 넣은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러트라고 해요. 스트러트. 이런 거고. 어스 앵커는 뭐냐면은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어스 앵커는 앵커 있죠. 우리 앙카볼트 같은 거. 박아요. 럭볼트 같은 거를. 그러면은 여기 흙이죠. 이게 안에다가 이제 약액을 넣거든요. 그럼 이게 고정이 됩니다. 굳어가지고. 그럼 결국에 이게 벽체랑 하나가 된 거죠. 흙이.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고. 타이로드 공법은 또 이것도 별거 없어요. 요 뒤에다가 한 3, 4m쯤에다가 여기 또 따로 이렇게 말뚝을 또 박아요. 이거를 엄지 말뚝이라고 하는데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를 박은 다음에 우리 케이블 타이 있죠. 케이블 타이. 하나랑 하나를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와이어 로프가 되는 거죠. 와이어 로프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묶어요. 짱짱하게. 그러면은 이게 넘어질 일이 없겠죠. 이걸 넘어뜨리려면 이걸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흙의 힘들도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타이로드 공법.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지 방식이고, 그럼 구조 방식은 뭐냐? H 파일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흑마기 별 여기를 이제 위에서 보면은 H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토르판이 있거든요. 위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있고, 토르판이 있고, 이렇게 있고, 토르판이 있고, 이렇게 있고, 토르판이 있고, 이런 겁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여기 뒤에 흙들이 있는 거고, 여기 뒤에 흙들이 있는 거.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요 공간들 있죠. 요게 흙을 잘 쌓아야 돼요. 왜냐? 여기 흙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흙들이 쭈르륵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속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실리겠죠.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거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뒷체움, 이걸 뒷체움이라고 합니다. 이 뒷체움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H8 공법이었고, 지하 연속법 공법은 이제 슬러리 월 공법이라고 합니다. 슬러리 월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시멘트 원형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박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역타공 공법은 이제 지하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물 받고 여기에 이제 흙 못 오게 하는 거고, SCW 공법은 이제 소일 시멘트 월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 H빔 같은 거 이거 해가지고 시멘트 굳어가지고 이제 벽으로 만드는 거고, CIP 공법도 이제 원기둥 해가지고 막는 것이고, 강제 널말뚝 공법은 뭐냐면요, 이제 시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트 파일.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위에서 본 거죠. 요거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흙들이 있겠죠. 이거예요. 그냥 시트 파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재질이 철판입니다. 철판. 그래가지고 재질이 철판이다 보니까 차수성이 겁나리 좋은 거죠. 이게 이제 강제 널말뚝 공법이 되는 것입니다. 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정도만 알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지 방식으로는 이제 자립식 공법, 어스 앵커 공법, 버틴 떼시 공법, 뭐 수평경사 써셔도 되고, 구조 방식에서는 이제 CIP는 이제 제가 말을 안 들었네요. Cast in Place File이라는 뜻입니다. 뭐 원기둥 같은 거 이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SCW 공법, 그리고 H 파일 공법이 되는 것이죠. 해당하는 공법의 명칭을 써라. 1번 비탈면 경사를 보호하거나 배수로를 설치해 안전한 범면을 형성하여 굴착하는 법. 이게 이제 오픈컷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요. 일단
그런 다음에 건물 구조물이죠. 구조물을 세팅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에 이제 배수로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죠. 물 빠지게. 이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 지으면은 이제 흙 덮는 그런 거죠. 이렇게 경사식도 있고, 이제 평면일 때는 여기를 이제 깎아서 이제 깎을 때마다 버팀대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여기 흙 다 파지고 이제 버팀대들만 있겠죠. 버팀대들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컷법이고요. 콘크리트 패널을 지중해 연속적 설치해 벽체를 형성하며 소음과 진동이 적은 공법. 이거는 이제 슬러리월이죠. 지하 연속벽이죠. 그래서 지하 연속벽 공법이고, 3번 중앙부를 먼저 굴착하고 건물 기초를 축조에 이용하여 터파기 주위에 널말뚝에 비스드 및 버팀대를 대고 주변부를 굴착하는 공법.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하는데, 아일랜드는 이거죠. 섬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 공사 부지가 이제 넓으면은 오픈컷처럼 뭐 거리가 멀겠죠. 그러면 이제 자굴이 일어나겠죠. 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다가 구조물 하나 박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짧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또 짧게 만들고, 또 구역을 만들어서 또 짧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섬 같다 해서 아일랜드 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세 개가 되는 것이죠. 흑막이벽 개굴착의 장점 세 가지를 쓰시오. 오스앵커 타이로드죠. 이런 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경제성이 좋고 효율적으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쓰시면 됩니다.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여기 이렇게 있죠. 공법 종류가. 그래서 보호공법이니까 요 이쁜 것들, 배수공, 돌 쌓기 공, 식생 구멍 공, 뿜어 붙이기 공인 거죠. 이거는 이제 물 이렇게 비탈면 물 빼가지고 이제 비탈면 보호하는 거고, 이건 돌 쌓는 거고, 이거는 콘크리트, 쇼크리트라고도 하죠. 그거 뿜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식물 이용하는 겁니다. 식물의 뿌리가 강하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비탈면 보호공법 중 억지공법과 억제공법 각 3가지씩 쓰래요. 그러니까 억지공법은 뭐냐면요, 구조물 자체가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집안을 지지하는 거고요. 이 억제는 억제시킨다 하는 뭐 간접적이죠. 그래서 이제 수동적으로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억지공법에는 이제 앵커공법, 그리고 압성토, 그리고 엄지말뚝이 있고요. 억제공법에는 이제 식생공, 식물 이용하는 거죠. 이제 돌 쌓는 거, 돌 쌓기공, 그리고 콘크리트 격자 블록이 있는 것이죠. 이대로만 외우시면 됩니다. 건물 등 해체 공법 종류 5가지 쓰라. 그러니까 건물 해체하는데 사용되는 공법을 쓰라는 거죠. 뭐 넘어뜨리거나 전도에 의한 해체 공법, 화약, 뭐 폭발시키는 거, 화약에 의한 해체 공법, 유압력, 압력에 의한 거죠. 뭐 압색이나 뭐 그런 것들, 거기에 있는 브레이커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죠. 거기 안에 기름 U자의 이제 압력압이니까 이제 기름 압력을 이용한 해체 공법. 그리고 또 이제 기계력, 장비 이용하는 거고, 이제 제트력 이용하는 거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안전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워라. 자, 이게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착용자 머리 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를 말한대요. 이거를 이제 모체라고 합니다. 요거죠, 요거 딱딱한 것들. 그리고 B는 이제 머리 받침끈, 머리 고정대, 머리 받침 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머리 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 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을 말한대요. 이거를 착장체라고 합니다. 착장체. 머리 받침 고리가 있고 이제 머리 받침 끈이 있고 그리고 머리 고정대가 있는 거죠. 이 3개를 이제 착장체라고 하죠.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 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모체의 내면에 붙이는 부품을 말한대요. 충격이니까 뭐 충격 흡수제겠죠. 여기 요거죠. 여기 하얀색 스티로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D, 통풍의 목적으로 모체에 있는 구멍이죠. 통기구멍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거겠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있는 건데요. 종류는 총 3개가 있어요. A, B, AE, ABE. 그래서 이제
A가 나타내는 것은 낙하입니다. 낙하 방지. 그리고 B가 나타내는 것은 낙하 비례죠. 낙하 비례. 지금으로서는 이걸 총칭해서 맞음이라고 두 단어로 했습니다. 우리말로. B는 이제 추락이죠. 추락을 방지하는 거죠. 떨어짐 방지. E는 감전이죠. 감전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쉽죠? 그럼 뭐예요? 물체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A. 물체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A, B, E는 다 있네요. 그럼 물체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몇몇 분들이 뭐 A종도 있지 않나요? 이러는데 법령상에는 A종이 없습니다. 무튼 정답은 이럽니다. 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이다. 빈칸을 채워라. 자, 한번 보면 되죠. 우리 A, B, E가 있다고 했죠. 자, 낙하 비례. 그러면 이제 A 들어가겠죠. 그리고 추락. 그럼 B 들어가겠네요. 그럼 A, B 종이네요. 그리고 니은. 낙하 비례. A 들어가겠죠. 그리고 감전. 그러니까 E. 그리고 여기는 낙하 비례니까 A. 그리고 추락 있고 여기 감전이 있으니까 E. A, B, E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전압성 이러고 이제 리을이 있죠. 이거는 이제 7000V 이하의 전압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특고압 정의가 7000V 초과인 것이죠. 그래서 뭐 여담으로는 특고압일 때는 뭐 안전모 쓰나 마나 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써야죠.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튼 정답은 4개였습니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개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골라 쓰시면 되는 거죠. 저는 난연성, 내수성, 내간통성, 내전압성, 턱금 풀림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전대 종류 2가지랑 사용 구분 1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나와 있죠. 종류 2가지니까 이제 벨트식, 안전그네식 쓰면 되는 거고, 사용 구분으로는 그냥 이 넷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뭐 한계거리용 쓰시면 되는 거죠.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벨트식의 한계거리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U자거리용도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한계거리용이고 추락 방지되고 그리고 U자거리용이고, 이 벨트식이 뭐냐면은 이제 전봇대 같은데 작업할 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작업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잘 그리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안전대를 U자로 이렇게 감습니다. 뭐 어디 뭐 걸 데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U자거리 지식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안전그네식은 뭐냐면은 이제 추락방지대인데 뒤에 부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그 안전대 형태죠. 그리고 이제 안전블록은 요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뒤에다가 걸어가지고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게 멈춥니다. 갑자기. 그래서 추락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여담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안전 블록이 아니고 뭐 블럭이다, 아니면 뭐 블럭이 아니고 블록이다 이러는데 블록 다 가능합니다. 초콜릿 다 같죠. 외래어니까 상관이 없어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안전그네식에만 적용하는 안전대 2가지를 쓰시오. 자, 중요사항에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밑에 밑에 줄 하나 있죠. 거기에서 안전블록과 추락방지대만 적용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안전대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워라. 옆에 중요사항에 이제 관련 법령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벨트 너비는 50mm 이상, 그리고 U자거리로 사용하는 거죠. 이제 40mm고, 길이는 버클 포함 1100mm, 1.1m죠. 1.1m 이상, 그리고 두께는 2mm 이상일 것. 그리고 안전블록의 줄은 합성섬유 로프, 그리고 웨빙, 그리고 와이어 로프. 이거 줄 이름이에요. 띠 이름. 그리고 와이어 로프 경우 최소 지름이 4mm 이상일 것. 그리고 고정된 추락방지대의 수직구명줄은 와이어 로프 등으로 하며 최소 지름은 8mm 이상일 것. 마지막, 안전블록은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외우는 게 자동 감김으로 외웁니다. 네, 법령에서는 잠김입니다. 잠김, 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맞은 보호구 이름을 써라. 네, 이게 무려 법령에 있는 정의입니다. 이런 작업할 때 쓰는 거, 뭐 착용할 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중요사항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해설이 있죠. 그럼 보면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일 때는 안전모 착용하시면 되고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일 때는 안전대, 추락을 방지하는 거니까. 물체의 낙하, 충격, 끼임, 감점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이거는 이제 안전화입니다. 신발이죠, 신발. 그리고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뭐 먼지 날리는 거죠. 네, 보안경입니다. 안경이에요, 안경. 보안경. 우리가 흔히 쓰는 선글라스 생각하시면 돼요.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여기 4번이랑 차이점이 용접 시 불꽃이나 요거죠. 용접 시니까 보안면이죠. 네, 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얼굴을 다 덮는 거예요. 자, 6번.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이거는 그냥 절연용 보호구라고만 돼 있어요. 절연용 보호구에는 뭐 절연 장갑이 있겠죠. 뭐 절연화도 있고 뭐. 7번. 고열에 의한 높은 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일 때는 방열복이죠. 여기서 많이들 이제 방열복을 궁금해 하시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겁니다. 어몽어스처럼 생겼죠? 네, 이런 겁니다. 네. 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흙의 동상, 뭐 아니면 동결 현상 방지책 4가지를 쓰시오. 동상은 뭐예요? 우리 손 어는 거죠? 그러니까 흙도 얼어요. 어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층을 설치를 하는 거죠. 물이 없어야지, 뭐 물 빠져야지 안 얼겠죠. 그리고 단열재 삽입하거나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을 두어서 이제 동상을 방지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냥 흙이 있으면은 모관수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들이 이렇게 차올란다. 그럼 차오르면 차오르서 여기도 다 얼겠죠. 이렇게 야매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합리화시키면서. 네 번째는 이제 모래자갈과 같은 미동결성 재료를 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 동상을 방지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정의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흙의 동상현상 발생 원인 아니면 뭐 주요 인자 3가지를 쓰래요. 흙이 어는 거죠. 일단 이제 투수성이죠. 인자로는. 그리고 또 지하 수위, 그리고 모세관 상승고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현상의 단어를 쓰래요. 연약한 점토 지반을 우리 지점토 할 때 점토, 그 점토 맞습니다. 굴착할 때 이제 흙막이 벽체 배면에 있는 흙 중량이 바닥면 흙 중량보다 클 때 그 중량 차이로 벽체 배면의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바닥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이거를 이제 히빙이라고 해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림 통해서. 네,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히빙을 설명한 건데 여기에 이제 흙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치마가 돼가지고 여기로 올라온다. 흙막이 벽을 뚫고 벽 밑으로 이제 흙이 올라온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히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성토일 때 생기는 현상이죠.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사질토 지발. 그냥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굴착할 때 이제 흙막이 배면의 지하 수위가 저면, 이제 밑바닥보다 높을 때 저면 위로 모래와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현상. 이거를 이제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게 이제 보일링을 설명한 건데요. 여기 지하수위가 있죠. 이제 물들이 있는데 물들이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흙막이 벽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모래랑 지하수가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이제 보일이 끓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사질토. 그래서 이제 야매로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점토이면은 히빙이고요. 사질토이면은 보일링입니다. 그래서 히점보사. 그래서 이 히점보사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히빙일 때는 점토 지반, 보일링일 때는 사질토 지반. 이렇게 외우시면 매우 쉬울 거예요. 무튼 정답은 1번은 히빙, 2번은 보일링이었습니다. 히빙 발생 시 나타나는 현상 3가지랑 히빙의 정의, 그리고 발생 원인 3가지, 그리고 방지책 6가지를 쓰래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다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15개년치 정도를 다 중복소거를 해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총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외우기가 쉬운 거죠. 매우 효율적이고. 그래서 보면은 옆에 이제 중요사항 보시면은 제가 이제 관련되는 것들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보면은 히빙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지보공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산사태 같은 거라고 하면 되죠. 물, 흙이 붕괴되는 거, 배면 토사가 붕괴되고 바닥면이 부풀어 오르고, 그쵸? 그리고 정의는 이제 연약한 점토 지반, 희점보사 할 때 이제 희점이죠. 여기를 이제 굴착할 때 굴착 배면의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 이하의 지반 지지력보다 클 때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희빙이 왜 일어나냐? 흙막이 내외부의 중량 차, 흙 중량 차죠. 그리고 흙막이 벽 근입 깊이 부족. 그리고 흙막이 벽 배면 지반 상재 하중의 증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위에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붕 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막으려면은 희빙을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부족이니까. 그리고 흙막이 벽 배면 지반 상재 하중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을 시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물 같은 거 뭐 병행인데 그냥 이대로만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면 굴착 부분을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시트 파일 근입 심도를 검토를 해봅니다. 그리고 굴착 저면의 토사 등 인공 중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여기를 이제 더 무겁게 하면 되는 거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것들 다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희빙이랑 보일링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보일링 정의랑 방지책 4가지를 쓰래요. 자, 보일링은 일단 사질토죠. 희점보사. 사질토 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벽 배면의 지하수위가 저면보다 높을 때 저면 위로 모래와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희빙은 흙 때문에, 보일링은 물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지책으로는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증가, 이거를 더 박으면 되는 거고, 차수성 높은 흙막이를 설치한다. 이제 물을 막을 수 있는, 그쵸? 그리고 흙막이 벽 배면 지반을 그라우팅 실시를 한다. 그라우팅이 뭐냐면요, 요거였나? 네, 이게 이제 충전재라는 뜻입니다. 약이라는 거예요. 약액이에요. 약액.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좀 단단해지는 약을 넣는 거죠. 그리고 흙막이 벽 배면 지반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첫 가지를 쓰래요. 안전인증 대상이고 또 보호구래요. 안전인증 대상이죠. 뭐 기계설비 아니죠. 방호장치 아니죠. 보호구죠. 여기에서 이제 이쁜 거 골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몇몇 분들이 저도 조금 놀랬던 건데, 이런 한자 부분도 외워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이런 거 네, 우리 한자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한국말로 송기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쁜 걸로 안전대, 안전화, 보호복, 안전장갑, 방직 마스크, 방독 마스크를 골랐어요. 뭐 여기서 이쁜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쭤봐요. 도비님, 보호복이 있고 안전복이 있던데 보호복 말고 안전복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는데 일단 산업안전보건 표지 있죠. 거기에 안전복 착용 지시하는 그 지시 표지가 있어요. 안전복이라고. 근데 여기에는 안전복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장갑이 아니고 안전장갑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법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출의 노예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신출을 대비한다?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법령센터 가가지고 이런 법 조항들 있죠. 포용지로 아마 관련된 법들을 다 합치면 8,000장, 9,000장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다 외우시면 돼요. 그게 신출 대비예요, 사실. 제가 웃기려고 말한 게 아니고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법에 의해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 5가지를 쓰래요. 이번엔 자율안전이네요. 또 방호장치고. 자율안전이 있고 또 안전검사가 있고 또 뭐 별게 다 많아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안전인증도 있고 자율안전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기계설비 아니죠? 방호장치 요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이쁜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삭기 덮개, 그리고 롤러기 급정지 장치, 그리고 아세틸렌 용접 장치용 안전기, 역하방지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교르 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 그리고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 장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쓰셔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몇몇 분들이 여쭤봅니다. 도빈이 이거 산업용 로봇이 안전인증에도 있던데 오타 오류 아닌가요? 책이 왜 그런가요? 막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하시려면은 항상 팩트인 근거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답변을 다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산업용 로봇은 여기 보시면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죠. 그쵸? 근데 이제 안전인증 대상을 보시면은 옆에 중요사항에 나와 있죠. 잠깐 대체돼서 보시면은 방호장치 부분에 자 부분 있죠. 자, 거기에 이제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죠. 방호장치. 그러니까 로봇 자체가 아니고 얘의 방호장치입니다. 뭐 안전매트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로봇은 자율안전이고 방호장치는,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이다. 이거를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롤러기는 안전인증인데 롤러기 급정지 장치는 자율안전이죠. 이렇게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무튼 정답은 이랬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래요. 이게 법령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갱폼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고층 아파트와 같이 이제 평면상 상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이제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이고요. 이건 이제 슬립폼이라고 합니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 후에 콘크리트가 자립할 수 있는 강도 이상이 되면은 거푸집을 이제 위로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철근 조립 아니면 콘크리트 뿌리는 거를 실시해서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거에 적용하는 거푸집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클라이밍 폼이라고 해요. 거푸집과 벽체 마감 공사를 위한 비계들을 한 번에 조립해 한 번에 인양한 후에 설치하는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터널에 설치하는 거푸집이죠. 네. 사실 저도 이거 4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알 필요가 없거든요. 기사 공부할 때는. 우리는 어차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비계 기둥과 기둥을 직교, 수직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래요. 그러니까 비계 기둥과 비계 기둥을 수직하여 90도. 요거죠, 요거. 띠장이죠, 띠장. 뭐 마저 읽어볼게요.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합에 의한 휨 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부재의 명칭. 띠장입니다. 띠장. 요 띠장 간격은 몇이죠? 2m 이하죠. 무튼 정답은 띠장이었어요. 흙막이 가시설의 붕괴를 예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계측기기 4가지와 그 계측 위치 아니면 뭐 설치 위치를 쓰래요. 요거는 제가 아마 기술성가 뭐 논문인가? 뭐 그거를 봤을 거예요. 아니면 지침서였나? 하여튼 시방서였나? 하여튼 뭐 봤는데 하중계가 있고요. 설치해야 되는 게. 그리고 그 설치 위치는 이제 버팀대랑 어스앵커. 그리고 지표 침해가가 있고 위치는 주변 집안 그리고 인접 건물 그리고 지중 경사계가 있고요. 설치 위치는 굴착 집안 아니면 주변 집안. 그리고 마지막 지하 수위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굴착 집안 아니면 주변 집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갖춰야 할 장비 5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려면은 요쪽이죠. 요쪽. 건설공사 쪽이니까. 네, 건설 쪽이니까. 여기 형광칠 칠한 거는 이제 똑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조도계, 두 번째 가스 농도 측정기, 세 번째 산소 농도 측정기, 네 번째 접지 저항 측정기, 다섯 번째 절연 저항 측정기가 되는 것이죠.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해선 안 되는 기계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제 양중기, 두 번째로는 이제 양하장치 가로 열고 화물 작제 상태, 그리고 항타기, 그리고 가로 열고 건성장치의 하중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양화장치입니다. 여담으로 이 문제를 이제 제가 그 마지막 목차에 이제 신출 대비용으로 이제 건설안전기사였나요? 산업안전기사인가? 하여튼 거기에다가 수록을 했는데 건설안전 산업기사의 기출로 나와 버렸네요. 뭔가 나올 것 같은 법령이긴 했어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양중기 종류 4가지를 쓰래요. 단 세부 내용을 포함하래요.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여기서 4가지 골라 쓰면은 이제 첫 번째 곤돌라, 두 번째 승강기, 세 번째 이동식 크레인, 네 번째 크레인 가로 열고 호이스트 포함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레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크레인은 그냥 타워 크레인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고요. 이동식 크레인은 이겁니다. 바퀴 달린 거. 그리고 리프트는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 건안상기에 밀접한 게 건설용 리프트. 그리고 이게 이제 곤돌라. 높은 빌딩에서 이제 유리창 청소할 때 많이 보이는 장비죠. 무튼 이렇고요.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이 리프트를 가지고 승강기로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승강기죠. 승강기가 아니고 리프트입니다. 무튼 정답은 이랬어요. 승강기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제 양중기의 하나인 승강기죠. 승강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옆에 중요사항 한번 보시면은 이제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네, 우리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 같은 데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무튼 정답은 이래요. 건설기계 중 도저형 건설기계와 천공용 건설기계 그리고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3가지씩 쓰래요. 도저는 이제 불도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천공용은 이제 구멍 뚫는 거, 도로포장은 말 그대로 도로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사항 보시면은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있어요. 종류들 구분한 게. 그래서 보면 도저형에는 불도저가 있고 틸트 도저가 있고 앵글 도저가 있죠. 천공용에는 어스 드릴이 있고 어스 오거가 있고 전보 드릴이 있고 도로 포장에는 콘크리트 살포기 그리고 콘크리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가 있습니다.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이제 몇 개 한번 그림이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틸트 도저입니다. 이 틸트라는 뜻이 이거죠. 틸트 이제 상하로 움직인다. 뭐 카메라 랑 관련된 단어인 것 같던데 그 우리 낚시 있잖아요. 낚시하면은 물고기 이렇게 거기 있으면은 물고기 잡히게 하려고 이제 먹이로 유인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움직이죠. 이걸 이제 틸트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앵글 도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앵글 도저는 이제 상하가 아니고 좌우로 하는 거죠. 좌우로 왼쪽 오른쪽. 어스 오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스 오거죠. 어스 오거는 좀 드릴 같이 생겼는데 좀 넓은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스 드릴이랑 어스 오거를 현장에서는 이제 거의 같게 취급을 한다고 해요. 저도 이거를 본 적은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드릴을 이제 좁은 곳에 뚫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스 오거는 이제 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전보 드릴은 말 그대로 뭐 드릴이겠죠. 그리고 이제 피니셔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니셔들. 네, 요게 이제 피니셔인데요. 피니셔가 뭐냐면은 이 덤프트럭이 아스팔트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로 옮겨져 가지고 이렇게 쩍쩍쩍쩍 수평으로 깔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서.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 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 채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그 기계기구 또는 설비 3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답변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타워 크레인 그리고 항타기 그리고 건설용 리프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타워 크레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문제를 거저 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타워 크레인 제외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항발기 쓰시면 되는 것이죠. 굴착기계 중 기계가 서 있는 집안면보다 높은 곳의 땅 파기에 적합한 기계 명칭을 쓰시오. 이거를 이제 파워 셔블이라고 합니다. 요건데요. 이게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죠.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높은 곳을 파기에 적합한 기계인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제 파워
하면 이제 힘이 솟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이 솟는다 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 셔블이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굴착기계 중 쇼벨, 셔블계, 굴착기계 세 가지를 쓰시오. 쇼벨계에서는 이제 파워 셔블이 있고 클램쉘이 있고 드래그 라인이 있죠. 파워 셔블은 요 그림이죠. 이렇게 힘이 솟는다. 힘이 우와 솟는다 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클램쉘은 이제 요거죠. 이제 수중 굴착할 때 사용하는 거. 제가 전에는 이제 클램이 조개인지 쉘이 조개인지 가물가물하다고 했었는데 두 개 다 조개를 뜻하는 거긴 하더라고요. 네. 저의 토익 800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드래그 라인 요것도 굴착기계죠. 땅 파는 뭐 그런 거라고 해요. 저는 이거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이거를 그냥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옆에 중요사항 보시면은 법에 의거한 정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 이거는 이제 리프트죠. 세 번째,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 딱 봐도 이동식이네요.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이동식 크레인이죠. 마지막,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이건 뭐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승강기죠, 승강기.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곤돌라에 대한 정의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곤돌라 방호 장치 중 와이어 로프가 과도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명칭을 쓰래요. 과도하게 감기는 걸 멈춰주는 거. 건가 방지 장치죠. 여기서 보면은 요겁니다. 요거. 디귿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일단 호이스트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장치명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무튼 정답은 건가 방지 장치예요. 승강기에 설치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둬야 하는 방호장치 5가지를 쓰래요. 네, 이게 법에 의거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양중기잖아요, 승강기가. 그냥 일단 방호 자체 하면은 건가제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시거나. 건가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제동 장치. 비상 정지 장치. 건가 방지 장치는 이제 많이 감기는 거를 방지하는 거고, 과부하는 이제 무게 많이 못 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승강기니까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있죠. 이건 이제 최후의 보류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속도 조절기, 출입문 인터록, 이거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